안녕하세요.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이입니다. 자, 오늘 2020년 10월 1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추석 어떻게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자, 풍요로운 마음으로 건강하게 하루하루 즐겁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요. 벌써 10월 달의 시작입니다. 한 달의 시작은 첫날부터 진행한다고요.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한 세상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추석 연휴에 국제공항 주춤하고 국내선은 폭증해서 100만 명이 이동한다 특집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올해는 이제 공항의 순환 시대라 저도 이제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지금까지 아마 국제선, 국내선 또 해외 많은 국가를 다니다 보니까요. 제가 글로벌 30년 경험하면서 2,000번 이상 비행기를 좀 탑승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형 점보 비행기 한 500명 이상 타는 것부터 2, 300석, 150석 미만, 12인승 헬리콥터 경비행까지 다 타면서 다양한 지역을 좀 다녀봤는데요. 비행기 타면서 비행기 큰 비행기 좌석부터 에코노미 또 LCC 저가 항공까지 다 타보니까 비행기는 국제 간의 이동상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참고로 그냥 올해는 제가 비행기 한 번도 못 탔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내에서 해외 가도 2주간 자가격리고 또 들어와도 그러니까 한 달 정도에 이동을 못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도 비행기를 좀 타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참고로 이제 비행기가 이동하면요. 비행기는 항로가 있습니다. 국내선에는 한 5,000, 6,000m로 이제 낮게 비행하고요. 국제선에는 보통 이제 플라잉에서 이륙을 하면은 10,000m 이상의 고도에서 이제 비행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일부 국제 간의 이제 항공 운항이 일부 재개되더라도 국제 간의 특사단 비즈니스나 아니면 영주권자, 시민권자, 자국민을 위로하는 쪽으로는 아직까지 지금 제한 조치 상태에서 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석을 맞이해 갖고 오늘 이제 어제부터 이제 2일째가 들어가네요. 그래서 공항의 상황, 지금 공항에 대해서 국내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요. 국내선의 모든 공항은 특히 제주도 쪽이 지금 인구가 관광객이 지금 많이 몰려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항은 북적하고요. 제가 이제 서울 도심 강남에 있지만은 도심은 지금 차량이 많이 줄고 한산합니다. 그래서 추석에 바캉스족해서 합성어로 축항스족이라 그래갖고 김포공항은 긴 줄을 서고 고속도로의 정체 상황도 오늘 2일째나 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공항 김포, 제주 북적하고 연휴에 100만 명의 대이동. 참고로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이제 인천공항을 포함해서 국제선으로 통해서 나가는 인구가 하루에 10만 명이었거든요. 출국하는 인구 10만 명 이상이 됐는데 그 인구가 지금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상황을 보니까 해외에서 들어오는 비행기,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의 어떤 속보를 보니까요. 기내에서 들어와서 마스크 쓰고 방역 활동, 그 다음에 비행기부터 마스크 쓰고 기내에 들어와서 체크시트 카드 정리하고 막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국내 유입하는 인구는 관광객은 많이 줄은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참고로 전 세계 200개국 이상의 77억 명 이상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직까지 이런 상황에서 방역을 잘한 관광국가 한번 좀 갖고 왔습니다. 참고로 이제 대만 인구 2,381만 명의 대만은요. 한 500명 이상이 확진돼 갖고 한 10여 명 정도가 사망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호주의 옆에 있는 뉴질랜드 참 자연이 좋죠. 그 뉴질랜드는 한 2천여 명이 확진돼 갖고 한 30여 명이 사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거의 1억에 가까운 9,733만 명 베트남이죠. 관광하고 생산 거점 1,100여 명이 지금 확진돼 갖고 한 40여 명이 지금 사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관광의 의존도가 높은 태국입니다. 약 7천만 명이죠. 6,979만 명의 인구인데요. 한 4천여 명이 확진돼 갖고 한 60여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관광 의존도가 높은 태국 한번 보겠습니다. 태국이란 나라는 최근에 이제 6개월 동안에 빗장을 걸어 담가 갖고 어떤 해외 관광객을 유입을 안 했는데요. 최근 데이터로 중국의 관광객을 갖다가 10월 8일부터 120명 특별 관광 비자를 줘갖고 푸켓에 입국을 허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태국 같은 경우는 수완나폼 국제공항 포함해서 입국자들이 최근에 거의 못 들어왔는데
이제 입국자들을 갖다가 상황을 보면서 국가별로 서서히 지금 풀기 시작한답니다. 어느 정도 하면은 중국은 관광 사업이요 국내 총생산 GDP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방콕 밑에 보면은 파타야도 그렇고 그 관광 지역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이 이제 서서히 활성화해서 아마 내년에는 빗장을 많이 지금 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의 경우도 지금 보면은 아직까지 많은 이동객을 갖다 국제선에는 이제 이렇게 많이 붐비지 않고요. 어느 나라든 간에 국내선에는 이제 비행기 이동이 원활하게 잘,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베트남에 좀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인가요? 우리나라 SBS에서 웹툰 작품으로 인기 끌었던 거 편의점의 샛별이라는 영화가 드라마가 16부작으로 6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했거든요. 저도 본방은 못 봤지만 이거 제방 녹화한 거 한번 편의점을 제가 유통물을 20년에서 한번 쭉 봤습니다. 아마 CU가 스폰한 것 같은데 젊은 층에 이제 점주하고 본사에 있던 점주하고 또 아르바이트생의 로맨틱한 어떤 그런 스토리를 전개한 건데 이 편의점의 점주와 아르바이트의 로맨스가요 지금 베트남에서 방영돼 갖고 아주 그냥 인기가 폭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편의점을 진출한 GS25의 BGF도 있고요. 그 다음에 GS25하고 CU의 BGF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GS25 관련해 갖고 GS가 베트남을 진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진출해서 마케팅을 진행했는데 당시 이제 방영하는 그 시기에는 매출이 6월 23, 7월 6일까지 그 당시에 매출이 전년 대비 이제 30.5%가 폭증했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홈쇼핑이나 우리나라 편의점 CVS도 해외 진출, 동남아 쪽으로 많이 진출 중에 있어갖고 이 GS25가 2018년 11월에요. 송킹그룹하고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 후에 최초로 베트남을 진출했답니다. 현재 호치민시를 중심으로 71개 점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이제 편의점은요 우리나라에 한 44,000개 점포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1988년 올림픽에서 들어가서 90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의점이 이제 성장하기 시작해서 지금 완전 포화 상태죠. 그래서 이제 1위 GS가 한 14,000점포 달리고 있고 2위 CU가 한 몇백 점포 뒤져서 14,000점포. 그래갖고 나머지는 이제 세븐일레븐이 9,000점포 해갖고 우리나라 편의점은 44,000점포에 매출 규모도 계속 커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인구 7만 명당 한 개 점포 수준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한 1,200명당 한 개 점포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은 전체 인구가 약 9,800명 중에 20대, 30대 인구가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제 핵가족화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베트남에도 편의점 편리성으로서 시간 편리, 장소 편리, 구매 편리성인 편의점의 진출 속도는 더 커질 걸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아시아의 국가에 있어서 지금 추석을 세는 나라가 몇 나라 없지 않습니까? 자,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대만하고 일부 국가인데요. 자, 중국에도 이제 공황 상태가 중국에는 지금 민족 대이동입니다. 자, 1년의 민족 대이동은 우리가 이제 1월 달 구정으로 1월 1일에 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8월 15일, 음력 8월 15일, 추석이 이제 1년에 이제 이 국가들은 민족 대이동의 시기거든요. 그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상황에서 보면은 코로나가 많이 지금 이제 풀렸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서서히 민족 대이동을 시작합니다. 많게는 한 일주일에서 10일 동안 민족 대이동 하다 보니까 중국도 제한적인 거리두기 하지만은 특정 지역에는 지금 서서히 민족 대이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중국의 국제공항이 참 많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꽝저우의 바이인 국제공항, 마카오 국제공항, 홍콩 국제공항, 그리고 베이징의 서우드 국제공항, 상하이는 홍차오 국제공항, 쉐안 국제공항, 텐진 비나이 국제공항, 푸동 국제공항. 그래서 이제 많은 국제공항 간에는 이제 해외 유입은 많이 적었지만은 최근에 우리나라도 중국과의 어떤 공항 운항을 재개를 안 하다가 김해공항이 6개월 만에 국제선 운항을 재개했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부산이요. 부산과 칭다오 가래 8개월 만에 운항을 풀어갖고 10월 15일부터 주 1회 운항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은 국제 간에는 공항 간의 이동은 아직까지 지금 완전한 운항의 재개가 안 돼, 일시적인 재개가 되지만요. 지금 국내선 같은 경우는 국내선의 이동은 지금 서서히 지금 많이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선의 이동은 제한이 있지만은 국내선의 이동은 자유롭게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이제 KTX도 최근에 이제 움직이는 데이터를 보니까요. 과거에 일반석이 이제 그 한 열에 4명이 앉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2명이 앉는 좌석을 창가 쪽으로 해서 1명씩 앉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두기를 갖다가 하고, 저 서울 도심의 제 주변의 지인들도 보니까 어떤 시골 고향에 안 내려오는 사람들이 과반수까지는 안 돼도 아마 3분의 1 이상이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심 기능하고 시골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요즘은 SNS도 잘 돼 있고 온라인 통화도 잘 돼 갖고 온라인으로 정보를 갖다가 교류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시골에서 올라오시는 부모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역행으로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쭉 보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국제 간의 항공사의 운항 중단 상태는 올해 4분기까지도 계속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추운 계절이 왔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공항 기능이 거의 텅 빈 상태는 당분간 지속하다가 2021년은 내년에도 뭐 이 상태가 만약에 1년 연장되면 전 세계는 뭐 공항, 항공사, 여행, 리조트, 숙박 그냥 다 모든 기업이 진짜 거의 전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서서히 아이디어를 하면서 비즈니스의 어떤 탈출구 전략을 좀 만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이제 최근에 항공화물의 진행은요, 다시 원상태로 좀 돌아갔고, 항공화물의 에어카고의 가격은 지금 임금이 계속 한국 운임은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사의 승객역 좌석을 갖다가 화물용 전용으로 이제 어떤 승인을 받아서 지금 항공화물의 캐리어 이걸 갖다가 운송하는 수단은 커지다 보니까 국제 간의 전자상거래 물량 주문은 계속 폭증할 것 같고요. 뭐 거의 이제 한 달 남았네요. 11월 11일 싱글데이, 알리바바의 광군절, 그 다음에 그러니까 11월 달에 미국의 이제 블랙 먼데이, 이 이제 세일 행사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국제 간의 항공화물을 포함해서 화물 물동량은 계속 지금 증폭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각 국가별 거리두기 방역 활동이 계속 확대 중에 있어 갖고요. 지역별인 분산, 홈콕 아니면 방콕 중심의 어떤 거리두기를 하면서 즐거움을 찾는 이 세상은 계속 지금 무한대로 커질 것 같고요. 앞으로 소수 인원을 중심으로 해서 뭐 한 10명, 20명, 30명 단체가 아니라 3, 3, 5, 5로 해서 움직이는 이런 비즈니스들이 계속 지금 늘어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추석 5일째 황금 연휴 중에 오늘이 2일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은 시간 3일도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평일 화수목금의 조철이 박사의 내용을 좀 들으시면서 구독을 안 누르신 분은 구독을 쿡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자, 내일 10월 2일 금요일 오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